오빠, 어머니 언제쯤 나가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오빠도 알잖아. 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못한다는 거. 한참 침묵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말에 수긍하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꽉 찬 6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결혼시키며 나름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모아온 적금을 털어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지원한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 후 종종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해주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잘 키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자주 오진 않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마련이니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빌라에 붙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저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계속 쪽지를 붙이고 대책회의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은 주인이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이라도 꺼지는 심정이었어요. 제 전세금 1억여 원도 함께 사라질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에 보태고 겨우 전세금만 남겨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 빌라 이야기가 나왔고 이웃들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여러 군데 알아봐주며 도와주었지만 결국 제가 사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라곤 겨우 생활비 정도로 쓸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행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나마 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기특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서는 든든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차려주고 아들도 오랜만에 같이 살게 되니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걱정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것보다는 대출 받아서 다시 나가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나가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 물 한 잔 마시러 조용히 나갔다가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언제쯤 나가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전세 사기 당해서 갈 데 없는 상황이잖아. 부모님 덕에 결혼 자금도 마련했는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우리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도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하실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금 당장 나갈 데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모은 돈이 없어서 갚아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거 조금 어머니한테 드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 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야. 솔직히 오빠도 알잖아. 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못한다는 거. 한참 침묵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말에 수긍하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좀 더 모아서 그때 얘기해보자.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다가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볼게. 조금만 참아줘.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제가 하루빨리 집을 떠나길 바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혼자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식당에서 다시 일해보려고 돈 모아서 따로 나가 살 거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 다시 독립하려 합니다. 사실 60대가 넘어서 다시 독립 자금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어느 날 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려고 난 혼자가 편해. 라고 말이에요. 아들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리고 한순간에 전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주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는 것. 60대가 되어 노년의 길에 들어선 지금 저는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제 삶을 지킬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 스스로가 먼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게마저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자립을 다짐합니다. 비록 60대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숫자일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제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전을 통해 적어도 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며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아끼며 살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자식의 도움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삶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들에게 짐이 아닌 사랑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생활을 꾸리며 자립하는 노년을 꿈꿔보세요. 자식이 주는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서 조금씩 독립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면 노년의 살 또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나만의 길을 가려 합니다. 불확실하고 고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이야말로 제 자신을 존중하고 당당한 노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도전이 바로 저는 이제 꽉 찬 6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결혼시키며 나름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모아온 적금을 털어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지원한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 후 종종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해주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잘 키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자주 오진 않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마련이니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빌라에 붙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저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계속 쪽지를 붙이고 대책회의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은 주인이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이라도 꺼지는 심정이었어요. 제 전세금 1억여 원도 함께 사라질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에 보태고 겨우 전세금만 남겨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 빌라 이야기가 나왔고 이웃들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여러 군데 알아봐주며 도와주었지만 결국 제가 사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라곤 겨우 생활비 정도로 쓸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행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나마 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기특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서는 든든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차려주고 아들도 오랜만에 같이 살게 되니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걱정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것보다는 대출 받아서 다시 나가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나가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 물 한 잔 마시러 조용히 나갔다가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언제쯤 나가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전세 사기 당해서 갈 데 없는 상황이잖아. 부모님 덕에 결혼 자금도 마련했는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우리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도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하실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금 당장 나갈 데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모은 돈이 없어서 갚아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거 조금 어머니한테 드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 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야. 솔직히 오빠도 알잖아. 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못한다는 거. 한참 침묵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말에 수긍하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좀 더 모아서 그때 얘기해보자.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다가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볼게. 조금만 참아줘.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제가 하루빨리 집을 떠나길 바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혼자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식당에서 다시 일해보려고 돈 모아서 따로 나가 살 거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 다시 독립하려 합니다. 사실 60대가 넘어서 다시 독립 자금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어느 날 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려고. 난 혼자가 편해. 라고 말이에요. 아들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리고 한순간에 전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주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는 것. 60대가 되어 노년의 길에 들어선 지금 저는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제 삶을 지킬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 스스로가 먼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게마저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자립을 다짐합니다. 비록 60대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숫자일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제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전을 통해 적어도 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며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아끼며 살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자식의 도움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삶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들에게 짐이 아닌 사랑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생활을 꾸리며 자립하는 노년을 꿈꿔보세요. 자식이 주는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서 조금씩 독립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면 노년의 살 또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나만의 길을 가려 합니다. 불확실하고 고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이야말로 제 자신을 존중하고 당당한 노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도전이 바로 저는 이제 꽉 찬 6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결혼시키며 나름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모아온 적금을 털어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지원한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 후 종종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해주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잘 키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자주 오진 않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마련이니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빌라에 붙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저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계속 쪽지를 붙이고 대책회의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은 주인이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이라도 꺼지는 심정이었어요. 제 전세금 1억 여원도 함께 사라질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에 보태고 겨우 전세금만 남겨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 빌라 이야기가 나왔고 이웃들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여러 군데 알아봐주며 도와주었지만 결국 제가 사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라곤 겨우 생활비 정도로 쓸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행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나마 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기특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서는 든든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차려주고 아들도 오랜만에 같이 살게 되니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걱정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것보다는 대출 받아서 다시 나가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나가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 물 한 잔 마시러 조용히 나갔다가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언제쯤 나가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전세 사기 당해서 갈 데 없는 상황이잖아. 부모님 덕에 결혼 자금도 마련했는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우리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도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하실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금 당장 나갈 데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모은 돈이 없어서 갚아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거 조금 어머니한테 드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 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야. 솔직히 오빠도 알잖아. 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못한다는 거. 한참 침묵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말에 수긍하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좀 더 모아서 그때 얘기해보자.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다가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볼게. 조금만 참아줘.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제가 하루빨리 집을 떠나길 바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혼자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식당에서 다시 일해보려고 돈 모아서 따로 나가 살 거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 다시 독립하려 합니다. 사실 60대가 넘어서 다시 독립 자금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어느 날 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려고 난 혼자가 편해. 라고 말이에요. 아들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리고 한순간에 전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주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는 것. 60대가 되어 노년의 길에 들어선 지금 저는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제 삶을 지킬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 스스로가 먼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게마저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자립을 다짐합니다. 비록 60대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숫자일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제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전을 통해 적어도 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며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아끼며 살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자식의 도움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삶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들에게 짐이 아닌 사랑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생활을 꾸리며 자립하는 노년을 꿈꿔보세요. 자식이 주는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서 조금씩 독립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면 노년의 살 또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나만의 길을 가려 합니다. 불확실하고 고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이야말로 제 자신을 존중하고 당당한 노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도전이 바로 저는 이제 꽉 찬 6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결혼시키며 나름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모아온 적금을 털어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지원한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 후 종종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해주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잘 키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자주 오진 않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마련이니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빌라에 붙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저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계속 쪽지를 붙이고 대책회의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은 주인이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이라도 꺼지는 심정이었어요. 제 전세금 1억여 원도 함께 사라질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에 보태고 겨우 전세금만 남겨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 빌라 이야기가 나왔고 이웃들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여러 군데 알아봐 주며 도와주었지만 결국 제가 사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라곤 겨우 생활비 정도로 쓸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행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나마 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기특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서는 든든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차려주고 아들도 오랜만에 같이 살게 되니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걱정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것보다는 대출 받아서 다시 나가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나가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 물 한 잔 마시러 조용히 나갔다가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언제쯤 나가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전세 사기 당해서 갈 데 없는 상황이잖아. 부모님 덕에 결혼 자금도 마련했는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우리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도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하실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금 당장 나갈 데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모은 돈이 없어서 갚아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거 조금 어머니한테 드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 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야. 솔직히 오빠도 알잖아. 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못한다는 거. 한참 침묵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말에 수긍하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좀 더 모아서 그때 얘기해보자.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다가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볼게. 조금만 참아줘.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제가 하루빨리 집을 떠나길 바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혼자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식당에서 다시 일해보려고 돈 모아서 따로 나가 살 거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 다시 독립하려 합니다. 사실 60대가 넘어서 다시 독립 자금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어느 날 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려고 난 혼자가 편해. 라고 말이에요. 아들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리고 한순간에 전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주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는 것. 60대가 되어 노년의 길에 들어선 지금 저는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제 삶을 지킬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 스스로가 먼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게마저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자립을 다짐합니다. 비록 60대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숫자일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제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전을 통해 적어도 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며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아끼며 살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자식의 도움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삶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들에게 짐이 아닌 사랑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생활을 꾸리며 자립하는 노년을 꿈꿔보세요. 자식이 주는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서
조금씩 독립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면 노년의 살 또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나만의 길을 가려 합니다. 불확실하고 고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이야말로 제 자신을 존중하고 당당한 노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도전이 바로 저는 이제 꽉 찬 6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결혼시키며 나름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모아온 적금을 털어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지원한 돈으로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결혼 후 종종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해주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잘 키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자주 오진 않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마련이니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빌라에 붙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저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계속 쪽지를 붙이고 대책회의를 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은 주인이 잠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이라도 꺼지는 심정이었어요. 제 전세금 1억여 원도 함께 사라질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에 보태고 겨우 전세금만 남겨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 빌라 이야기가 나왔고 이웃들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여러 군데 알아봐주며 도와주었지만 결국 제가 사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라곤 겨우 생활비 정도로 쓸 통장 잔액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행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그나마 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기특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서는 든든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렵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차려주고 아들도 오랜만에 같이 살게 되니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걱정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것보다는 대출 받아서 다시 나가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나가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 물 한 잔 마시러 조용히 나갔다가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언제쯤 나가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전세 사기 당해서 갈 데 없는 상황이잖아. 부모님 덕에 결혼 자금도 마련했는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잠시 멈칫하던 며느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우리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도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하실 거잖아.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금 당장 나갈 데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모은 돈이 없어서 갚아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거 조금 어머니한테 드리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 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야. 솔직히 오빠도 알잖아. 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못한다는 거. 한참 침묵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말에 수긍하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좀 더 모아서 그때 얘기해보자. 일단은 지금처럼 지내다가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볼게. 조금만 참아줘.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보였고 오히려 제가 하루빨리 집을 떠나길 바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혼자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식당에서 다시 일해보려고 돈 모아서 따로 나가 살 거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 다시 독립하려 합니다.
사실 60대가 넘어서 다시 독립 자금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어느 날 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려고 난 혼자가 편해. 라고 말이에요. 아들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리고 한순간에 전세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주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는 것. 60대가 되어 노년의 길에 들어선 지금 저는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제 삶을 지킬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 스스로가 먼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게마저 의지하지 않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자립을 다짐합니다. 비록 60대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숫자일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제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전을 통해 적어도 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살아가며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아끼며 살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자식의 도움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삶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들에게 짐이 아닌 사랑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생활을 꾸리며 자립하는 노년을 꿈꿔보세요. 자식이 주는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서 조금씩 독립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면 노년의 살 또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나만의 길을 가려 합니다. 불확실하고 고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이야말로 제 자신을 존중하고 당당한 노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도전이 바로